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서로 재고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에 의한 결혼이랑은 너무 먼 거리 아닌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재고 따지는 거 이거 누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결혼시장에서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얘기해. 최근에 요즘 남자들이 좀 많이 좀 까탈스러졌죠. 예전에 비해서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가주죠. 역으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여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줘야 되는 거죠? 해주는 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입장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언밸런스한 이 결혼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동안 모순점 있는 결혼 방식을 이제 원위치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까다롭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자신들이 남자한테 까다롭게 하는 건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재고 따지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자들도 있잖아요. 결혼시장에 재고 따지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왜 남자는 따지면 안 돼요? 여자는 따져도 돼요. 근데 여자분들 그거 아십니까? 남자가 작정하고 재고 따지면 여자분 통과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남자 하자만 생각하지 정작 본인의 하자는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 여자들이 하자가 더 많습니다. 결혼시장에서만큼은. 근데 정작 여자분들은 자신의 하자를 보지 못해. 그러니까 삽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이 나오는 그 모습만 가가지고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여자가 따지는 만큼 따지는지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남자는요, 여자의 껍데기만 봐서는 이제 확신을 못 갖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껍데기는 뭐냐면 이제 외모죠, 외모. 보통 남자는 이제 여자 외모 약하니까. 뭐, 나이 먹어서 여자 외모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건 좀 다른 느낌이에요. 나이 먹어서도 예쁜 여자 좋아하는 사람 많아. 근데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내 배우자, 내 반려자로 같이 사는 건 이건 다른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는 남자가 아무리 외모가 예뻐도 그러면 평생 이렇게 책임지고 살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못 모를 때 이제 혈기왕성하니까 어떻게든 막 만나보려 길 쓰는데 지금은 그냥 뭐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상관없고 뭐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결혼은 좀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그 여자가 뭐 외모가 괜찮다 해도 외모 말고 봐줄 게 없으면 그건 아니야. 확실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요즘에 난처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그 동년배 나이 또래에 비해서 상당히 외모 관리 잘했어. 예, 객관적으로 예뻐요. 근데 시집 못 갔어. 꽤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분이 연애 못한 거 아니겠죠. 했는데 문제는 결혼 과정에서 이제 탈락되는 거죠. 이게. 결혼 과정에서. 왜냐?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여자가 이제 외모 하나로 남자 꼬셔가지고 남자 혹하게 만든 다음에 시집 가가지고 잘 가는 케이스가 있었죠. 근데 그게 옛날이었죠, 옛날. 아니, 김김님,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있잖아요, 진짜 외모에 올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얼굴에 좀 성형하고, 뭐 화장반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헤어 같은 거 있잖아요. 볼륨폼 줘가지고, 힘 줘가지고, 남자를 꼬셔가지고 결혼하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걸 팔자 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미국도 있어요. 미국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골드 디거라고 합니다. 골드 디거.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좀 있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따지기 시작하니까 여자들 중에 그냥 외모만 좀 관리돼 있고 나머지가 빈약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그러니까 외모는 그런 거예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볼 때 그냥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 외모 하나가 나머지 커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좀 바보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영포틸이 가장 바보 같았죠. 이건 인정합시다, 여러분. 영포틴 분들이 여자 외모에 호피해가지고 그냥 스윗한 마인드로 그래 내가 먹여 살리자. 약간 부산 사투리도 이런 거죠. 야, 네가 내 애를 낳아도 내가 먹여 살릴게. 근데 그런 스윗한 마인드가 여자분들 개념을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화장반이나 어떤 그런 외모 관리만 잘하면, 그걸로 꼬시기만 하면 결혼 쉽게 되겠네. 그래서 영포티들이 잘못된 결혼을 가는 거고, 후배 세들한테 욕을 먹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 못할 겁니다, 이거는. 예. 영포티분들 아플 때 탁툭 건드리죠.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바뀐 게 뭐냐 하면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솔직히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는 어차피 변합니다. 변해요. 예쁜 여자도 늙습니다. 노화가 와요. 사실 남자보다 어떤 외모에 대한 그런 타격을 심하게 받는 게 여자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여자는 노화 부스터를 좀 세게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보통 미용에 돈을 쓰는 것도 왜 쓰냐면요. 노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점점 나이 먹을수록 이게 안 먹히거든. 화장품을 안 먹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도 바보가 아닌 게 다 티가 나요, 이게. 나이 먹으면.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외모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직업, 모은 돈, 경제관념, 성격, 예, 집안 다 따지니까 여자들이 이제 결혼하는 게 문턱이 엄청 높아진 거죠, 이게. 그 여자들이 막 치사하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행동을, 이게 지금 남자가 이렇게 따지고 하는 행동을 여자들은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여자들이 따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근데 남자도 따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같이 따져야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남자들도 따지기 시작하니 저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OECD 회원국들 중에 대한민국이 동질원 지수 최하위라는 사실을, 그리고 맞벌이 비율도 최하위입니다. 이 지표가 그동안 한국에서 남자들이 남자라는 이유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비용과 부담을 떠안아줬다는 증거입니다. 그랬던 남자들에게 남자가 아파트 정도는 해와야지 등등 각종 가스라이팅으로 계산서를 들이댔던 건 여자들입니다. 그놈의 사랑 타령은 여자가 불리할 때나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을 때 나오더군요. 즉 거래와 협상의 수단으로 써먹는 게 사랑이더군요. 보통 재고 따지는 마인드로 살면 누구나 살아도 힘들다. 여자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그렇게 살았는지를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 생각보다 솔직하지 못해. 여자분들이 불리하면 보통 사랑 타령합니다. 그 사랑이 없다는 증거야. 이제는 여자들 결혼시장에 사랑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배경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남자들이 하듯이. 여자들 직업과 어떤 그런 모은 돈, 경제관념, 소비 습관 같은 걸로 봐라. 나 혼자서 열심히 사니까 가정 이루고 나서도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돼. 이 보여줘야 이제 시집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면 동질원 지수 최하위. 동질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반만 결혼. 그러니까 비슷한 남자, 비슷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동질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과 어떤 그런 경기 능력이 비슷한 사람이 결혼하는 게 동질원인데 우리나라가 그 부동의 꼴등이에요. 일본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일본도 거의 반만 결혼해요. 일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질원 지수가 꼴등 얘기는 쉽게 말이 뭐냐면 소득 편차가 많이 나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는 많이 벌고 결혼할 때 많이 들고 오는데 여자는 적게 벌고 예, 적게 가져와도 결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소득 밸런스가 차이가 엄청 심한데 이 결혼을 받아줬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포티브들이. 예. 그리고 맞벌이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지금 맞벌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파트 단지 가보면요. 그 대낮에 전업주부분들 그 쉬고 있는 분들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워킹맘분들 계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예. 아파트 단지 가보면 가장 흔하게 보이는 분들이 그 애 키우는 어머니들이에요. 예. 그런 아파트에서 이제 외벌이 살면 남자가 돈을 꽤 많이 벌어야 될 거야.
난 그거 묻고 싶네. 그 아파트에서 전업주만 여자분들은 과연 이 아파트 살 때 비용을 얼마나 보탰을까? 전 보탠 거 얼마 없는데 남자 그걸 다 떠넘긴다면 정말 그 여자분은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이 들더군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 얘들 말로만 사랑 상론하는데 진짜 사랑을 논할 자격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남자도 받기 시작해 뭐 여자들 맨날 뭐 사랑 타정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기들이 뭔가 불리하거나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얘기하더라고. 예. 뭐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죠. 여자분들은 보통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불리하면 집자고, 불리하면 갑자기 화내고, 불리하면 사랑 타령하고. 이게 기본 패시브입니다. 이건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야, 이게. 남자들이 왜 여자하고 말다툼하다가 왜 대화 안 하는지 아세요?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불리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이성적 얘기하면 대화가 안 통하고. 난 그게 그런 거야, 뭐냐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 여자분들 솔직히 말해서 사랑 논하면 안 돼. 사랑이나 어떤 그런 있잖아요. 마인드가 없이 결혼식에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사랑이나 마인드가 없으니까 남자를 최대한 뭐, 의지하겠다는 마인드죠. 정말 남자를 사랑한다면, 남자를 의지하기보다 내가 남자한테 짐이 되면 안 되겠다. 뭔가 보탬이 돼야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겠죠. 여자분들 그 국제결혼을 하신 그 외국 여자를 보면서 뭔가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 제 방송에 오신 분 중에, 그 일본 여자분하고 국제결혼 하신 분 있어요.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 이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영업 하시거든요. 그러면 집에 늦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가 진짜 집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손가락 갖다 못하게 만듭니다. A가 있는데도 애 때문에 깨잖아. 그럼 남편 보고 남편이 자고 있으라고. 예. 이건 내가 하는 거라고. 예,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그냥 편하게 쉬게 하는 거야. 이건 내 역할이기 때문에. 좀 한국하고 다르죠. 그리고 또 국제결혼 하신 분 중에 베트남 여자하고 국제결혼 하신 분이 있어.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맞벌이 하면서 만약에 애 키우는 게 힘들어 그러면 이제 고국에 베트남 어머니 있잖아요. 비자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애 대신 보게 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뭐 같이 돌본다고 해가지고 도와서 하는 거야 이게. 좀 한국하고 많이 낯섭니다, 맞죠? 전 그게 오히려 사랑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한 사람한테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 중에 사랑이 없는 사람 태반입니다. 사랑 너나 자격이 없어요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게.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까? 내가 편하자고 누굴 고생시키는 게 사랑입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잖아. 한국은 자기 편하자고 자기 좋자고 상대방 괴롭게 하고 상대방 감정동을 씌고 상대방한테 육체노동 강요하고 자신은 그냥 남이 만들어 온 거를 그냥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못 만들어 살려고 하고 이게 어떻게 사랑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랑을 논할 자격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짐이 되지 않도록 내 역할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 여자도 있잖아요. 내 악간이 잘하고 경제관념이 있고 착실하고 성격 모난 데 없고 가정이 충실하고 그래야 사랑을 논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 결혼 시장에서 정말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떠나는 겁니다. 나이 먹고 계산기만 두들길 줄 알고 자기는 뭔가 보여주는 게 딱히 없는데 남자한테 요구하는 게 많고 그런 사람들만 수도 빽빽이니까 남자들이 더 이상 이제 결혼 시장에 적극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여자들이 사랑이 없다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능력을 증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꾸 좀 의존하겠다. 상대방한테 짐만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해서 결혼했다. 이딴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통 결혼해서 결혼 남편들 보면 대부분 외벌이. 죄다 외벌입니다. 맞벌이 분들도 괴로운 사람이 있는데, 맞벌이 그래도 여자가 일을 하니까 남편이 좀 일을 해줘. 같이 고생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 외벌이 가정에서 그런 결혼 현타가 심하게 와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 갈등 프로그램도 보면 대부분 외벌이 아닙니까? 전부 다 외벌이야. 그 여자분들 많이 보는 이제 뭐 결혼 지역이나 이혼 숙녀집에 보면 다 외벌이 죄다. 그것만 봐도 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잖아요. 뭐 모든 결혼을 다 대변한다 볼 수 없겠지만 보통 갈등 생기는 부부들 보면 대부분 외벌입니다. 외벌이. 맞벌이 분들도 이제 서로 안 맞아서 이제 고생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최대한 덜 싸워. 그리고 이제 보통 남자 여자나 직장에 가가지고 일하고 오면 피곤하기 때문에 싸울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김민님 그렇죠? 여자도 있잖아요. 밖에 나 일하면요. 남자 여자나 이제 밖에 나 돈 벌고 일하면 집에 오면 쉬고 싶기 때문에 정말 큰 거 아니면 잘 안 싸워요, 이게. 그냥 넘어가요. 아,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하자. 뭐 이렇게 넘어가. 맞죠? 근데 외벌이면 여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 그러면 사상으로 많이 싸워, 진짜. 이거 결혼하시면 잘 알겠죠, 이게.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전업주부 역할도 못하는, 그냥 집에만 있으는 여자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남자 입장이 못하고, 돈 버는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여자라고 하더라도 집안이 못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남들이 이제 이 전업주부 하려는 여자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업주부 한 여자를 원하지 않으려면 남자도 여자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여자. 근데 그런 여자가 흔치 않습니다. 만약 그런 여자가 없으면 결혼 안 해버리죠, 그냥. 왜냐, 저런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앞으로 점점 이 결혼 시장에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적어도 국내만큼은. 왜냐, 사랑의 감정 없이 남자한테 뭔가 빨대 꼽으려고 오는 나이 먹고 뭔가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먹었지 뭔가 책임감 부족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남자들이 여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진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나이복 가진 게 없으면 결혼은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그리고 앞으로 남자들이 더 따질 거예요. 더 따질 겁니다. 예. 예,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